안녕하십니까, 김명호입니다. 챕터 5,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서 실전 예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연산자,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다음에 조건식, 상황 연산자라고 하는 조건식 등등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예제, 실전 예제 세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는데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수온 계산기, 바다 물속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수온이 내려가는데요. 그때 수심에 따라서 수온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지 예측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해수면에서 10m 내려갈 때마다 수온이 0.7도씩 내려간다고 가정할 때 수심을 입력을 하면 수온이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자동차 주행 거리 계산입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파이썬을 학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무수히 많이 계산을 해봤던 거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죠. 거리는 시간과 그다음에 시간 곱하기 속도, 시간 곱하기 속도를 하면 주행 이동 거리를 우리는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를 파악하는 그런 건데요. 어떤 회사에 세대 컴퓨터로 8시간을 컴퓨터를 돌리면 하루 업무 처리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회사에서 단축 근무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단축 근무를 할 때 그러면 똑같은 일의 양은 똑같은데 8시간 동안 처리를 해야지 세대 컴퓨터가 열심히 쉬지 않고 돌아가야지 이런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있는데 어떤 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4시간 또는 5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 일의 양은 그대로인데 회사가 운영되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PC가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가 좀 더 있어야지 일을 분산해서 다 일을 처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단축 시간에 따라서 PC가 몇 대 더 추가되어야 하는지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지 예상이 되시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해서 여러분도 직접 코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편집기를 일단 열어주겠고요. 저장 한번 하고 갈까요? 저장을 저는 C 드라이브에다가 지난 시간에 파이썬 프랙티스 만들었고요. 이번이 5챕터니까 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01로 할게요.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는데 문제를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문제는 뭐냐면 해수면이 이렇게 해수면이 있는데 해수면의 가장 윗부분의 온도는 지금 20도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해수면에서 10m 내려갈 때마다 수온이 0.7도씩 내려간다고 가정을 한대요. 그래서 10m 내려가는 곳의 수온은 19.3도, 또 10m 내려가면 18.6도, 또 10m 내려가면 17.9도, 이렇게 0.7도씩 내려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수심을 입력하면 그 수심의 수온이 출력되는 수온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사용자한테 수심이 어느 정도예요? 수심을 입력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입력받을 때 우리는 사용자부터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 인풋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수심을 입력하세요. 이 정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풋 함수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인풋 함수로 어떠한 데이터를 받으면 무조건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는 어떻게 문자열로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걸 뭘로 처리한다? 우린 뭔가 연산을 할 거예요.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int 정수 자료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에는 정수형 데이터가 들어간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템퍼레이처 이런 변수를 하나 줄게요. 이제 수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35도, 아니 35m, 뭐 70m 수온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그곳의 수온은 어떻게 되는지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는데요. 수온은 일단 20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도에서 무엇인가를 빼주면 됩니다. 그죠? 이 빼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연산자를 이용해서 간단한 공식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는데요. 자, 사용자가 입력한 그 수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 수심을 갖다가 뭘로 나눠요? 10m씩 내려가는 거니까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몇 단계 내려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거에다가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0.7도씩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요거에다가 0.7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연산자 우선순위를 좀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가로를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뭘 구한다? 몇 단계 내려갔는지를 먼저 찾고요. 이건 나머지를 구한 몫을 구하는 연산자니까. 그 다음에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0.7도씩 내려갔으니까 몇 단계 내려갔는지에다가 0.7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굳이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가 이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거와 곱하기는 같죠. 그래서 어차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로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이제 몇 도가 내려가는지 나오겠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수면 온도 20도죠. 20도에서 우리는 차감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이제 그러면 프린트에서 어떻게 템퍼레이처를 갖다가 출력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해줄까요? 이렇게 해서 수온 이렇게 하나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되겠죠. 또 빼주고. 자, 그러면 F5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심을 입력하세요 나왔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도 그러면 19.3도 나오겠고요. 또 해서 뭐 20도 그러면 18.6도 나오겠고요. 자, 이번에는 뭐 한 45도 이렇게 하면 17.2도네요. 또 뭐 한 62m 그러면 18.5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수심이 내려갔을 때 온도, 수온이 어느 정도 될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거리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차 거리 계산은 굉장히 이거 더 쉬운 문제 같아요. 거리는 속도, 자동차의 속도에다가 그 얼마만큼 주행을 했는지 시간 정보 있죠. 그것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더 쉽게 우리는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코딩을 해보면 자, 새로운 종이를 하나 꺼내고요. 저장을 하고 갈게요. 저장은 저장하겠고요. 자, 먼저 속도를 구해야 돼요. 속도를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input,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 input을 사용하겠고요. 주행시간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용자가 방금도 우리가 input을 이용할 때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다 문자열로 처리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로 바꿔주는 캐스팅 데이터 형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운전을 했느냐, 이동 시간, 이거는 타임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아니라 속도 헷갈렸네요. 속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 디스턴스라고 해주겠고요. 디스턴스는 어떻게? 속도, 자동차의 속도, 그 다음에 주행 시간, 타임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코멘트 주면 주행 이동 거리 바로 디스턴스를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만약에 주행 속도가 80km/h로 달려서 뭐 2시간 달렸다? 그러면 160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뭐
110km로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달렸다. 그러면 어떻게 330km 나올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동 거리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겠고요. 예. 자, 업무 컴퓨터 수량, 몇 대의 컴퓨터가 더 필요한지 컴퓨터의 수량을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죠. A라는 회사가 있대요. A라는 회사에 세대의 컴퓨터가 세 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세 대 있네요. 하나, 둘,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의 컴퓨터로 총 하루에 8시간 이 컴퓨터가 신나게 돌아가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양을 다 처리할 수 있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회사가 8시간을 오픈을 못한대요. 예를 들어서 4시간 또는 5시간밖에 운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의 양은 똑같은데 PC가 3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다 처리 못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PC를 더 늘려야 돼요. PC를 어디서 사와야죠. 그래서 업무를 다 분산해서 나눠줘서 각각의 PC가 돌아가서 어쨌든 간에 회사는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죠. 그럴 때 몇 대의 PC를 더 구입을 하면 되는지 그것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일단 우리는 뭐를 먼저 구해야 되냐면, 컴퓨터 세대가 하루에 8시간 동안 신나게 돌아갑니다. 그럴 때 처리해야 되는 총 그 회사 업무 시간, 그죠? 간단하죠? 컴퓨터 세대가 8시간씩 돌아간다니까 3 곱하기 8에서 38에 24, 24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의 전체 업무 그 시간, 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꺼내 볼까요? 꺼냈고요. 자, 여기다가 일단 사용자한테 그 단축 시간이 얼마만큼 단축이 됐는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put로 해서 뭐라고 할까? 단축 근무 시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네. 자, 근데 단축 근무 시간도 마찬가지로 int로 형변환 해줘야지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5시간으로 줄었다 또는 4시간으로 줄었다, 그런 정보는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전체 컴퓨팅을 하는 시간, 컴퓨팅이 전체 돌아가는 업무의 총 시간, 그것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것은 3 곱하기 8을 해주면 됩니다. 왜? 문제에 세대 컴퓨터가 8시간 돌아간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요게 이제 전체 토탈이죠. 토탈 업무를 처리해주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자가 입력한 것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나누면 타임이겠죠. 나누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3번이라고 할까요? PC가 몇 대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나눌 때 목만 나누고 난 목만 우리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소수점으로 떨어질 때 PC가 한 대가 필요하면 한 대가 필요하지 1.5대가 필요해서 PC 반만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목만, 나머지의 목만 우리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업무량을 전체를 이렇게 구하고 나서 단축 시간으로 나눠 보니까 컴퓨터가 4대 필요하다, 5대 필요하다, 6대 필요하다 나올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나눈 나머지가 소수점이 나왔어요. 일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이 남아있을 때도 어차피 그 PC가 한 대 필요합니다. 그 PC는 다른 PC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근무를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일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는 일을 처리할 PC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PC를 구하기 위해서 add 컴퓨터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만약에 조건식을 써줍니다. 만약에 3 곱하기 8을 타임으로 나눠요. 타임을 나누는데 이때 나머지를 구해보는 겁니다. 3 곱하기 8 전체 업무량을 타임으로 나눴을 때 그
그 전체 업무량을 하는데 이게 0보다 큰 경우냐, 즉 짜투리 업무가 남아 있느냐 또는 짜투리 업무가 남아 있지 않느냐, 그걸로 우리는 분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else 남아 있다면 컴퓨터가 한 대 더 필요해요. 그래서 1이라는 거를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딱 0 떨어졌어요. 그러면 컴퓨터 필요 없겠죠. 추가적인 컴퓨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0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처리해 주고 나서 프린트 어떻게 필요한 컴퓨터 이렇게 해줄까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컴퓨터에다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컴퓨터를 더해주면 우리는 전체적인 그 뭐죠? 컴퓨터의 대수, 컴퓨터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해보면 F5를 눌러볼게요. F5를 누르면 근무 시간 처음 8시간 해볼게요. 그럼 세대입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자, 근데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7시간만 회사가 운영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컴퓨터는 한 대가 더 필요하대요. 자, 만약에 뭐 4시간으로 해요. 반이 줄었죠. 그러면 컴퓨터는 곱하기 6대가 필요하죠. 자, 근데 4시간은 아니고 애매하게 5시간 정도로 줄었대요. 3시간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 필요한 컴퓨터 5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문제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될까? 사실 이런 연산자는 우리가 쉬워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몫을 구하는 연산자, 이런 연산자는 쉽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는데, 이런 우리가 미션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낼까, 도출해낼까,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전 예제 문제, 그 연산자와 관련된 실전 예제 문제 3가지를 풀어봤고요. 꼭 직접 풀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